안녕하세요. 오늘 12시도 변함없이 증시타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사가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노인층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랍니다. 이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저금리 기조, 여기에다가 물가는 점차 높아져만 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노년을 대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키고 더욱더 늘려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그 가운데 주식 투자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산 늘리는 방법, 노후 대비 이 시간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증시타파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려야죠. 지금 12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부터 좀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 우리 식구분들 계신데요.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신다라고 은하수님께서도 좀 남겨주셨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옆에 나오는 이 게시판에 글 한 줄 남기고 싶은데 인사 좀 나누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 바로요. 이 검색창에 이토마토 치시면 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아자아자 게시판이라고 이 상단에 쭉 있어요. 여기에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조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식사하시면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또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합니다. IT 시대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에서요. 증권통 어플 다운받으셔서 이 어플에서도 로그인 하시면은 이 아자아자 게시판하고 연동이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게시판에 좀 빠르게 여러 가지 글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고 계시는 응답하라 칠봉이님. 이번 주 개근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처음 증시타파 시작하는 첫날부터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5일 연속해서 개근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은하수님 오늘 앞서서부터 계속 글 좀 올려주고 계시고 주도주 공량님께서도 글 올려주셨고 저희 방송 보고요. 삼성출판사 매매를 하셨는데 앞서서 이 마켓 2막 1장, 2막 2장에서도 좀 나왔었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토마토 TV 보고 계시면요. 그 가운데 또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는 힌트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눈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기울이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먼저 전화 상담하실 분들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전화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이 객장에서는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진단을 위해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우선 오늘 시작하는 시간 좀 시장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 분위기 좋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어제랑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종목들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제는 역시나 대세다 싶은 의약과 화장품주들 이렇게 작은 종목들 혹은 이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좀 다르더라고요. 가는 종목들 보니까 딱 보기에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큽니다. 이런 산업 소재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특히나 효성이 좀 눈에 띄던데 이 종목은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또 이 오랜 기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두산중공업도 오늘장 급등하고요. 조선도 좋고 화학도 좋고요. 약간 좀 밀려났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이런 대형주들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릴게요. 지금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좀 할 거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은하수님께서 포트폴리오 시간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은하수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한번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강맹 긍장 상당히 좀 어려운 이 필명 쓰고 계시는데 아이폰 시대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시대다고 제가 앞서서 IT 시대라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맞죠?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투카스님께서 화장품주 오늘 폭락이네요. 끝물일까요? 라고 좀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 오늘 토론 주제하고 약간 좀 벗어나 있지만
잠시 후에 또 포트 전문가님 오시면 이 부분도 제가 살짝 여쭤볼게요. 우선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도 보니까 의료정밀 업종 지수가 전업종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좋더라고요. 이 의료정밀 업종에 4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죠. 요즘에는 그 KC텍, 이 종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짚어드립니다. KC텍 지금 필명, 아마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2390님이고요. 매수가가 7,080원, 비중 20%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안하시면서 현재 주가 보시죠. 현재 KC텍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5%나 오르고 있고요. 13,400원이면은 지금 자그마치 수익이 90% 정도 되는 거죠. 와, 먼저 박수 한번 치고. 네, 수익 극대화를 좀 해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어제는 10% 정도 밀리고 오늘장에 또 반등 나오고 단기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님 수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시는 분인데요. 지금 시점에선 어떤 대응 전략이 좋나요? 예, 약간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쪽에서 15조 넘게 반도체 설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IT 부품주, IT주들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섹터들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KC텍은 반도체 가스 공급이라든지 진공 펌프 쪽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제 근래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들어왔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1분기에 83억 정도 나왔죠. 작년도에 312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올해 FM가이드 쪽의 전망을 보면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연간 영업이익 기준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490억 정도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시총 한 6천억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6천억에서, 뭐 보면은, 지금 현주가 대비해서 오히려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이 종목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어저께 기관 투자자가 뭐 하락하는 과정에서 한 47만 주 정도, 외국인도 한 37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어저께 저점권에서 좀 제한되겠습니다만, 최근 주가도 많이 급등했고 외국인들도 슈팅이 어저께 좀 강하게 기관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에 채울 수 있는 물량들을 좀 많이 채웠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급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다 당분간은 좀 박스음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유자분께서는 지금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 저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꼭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어저께 저점대 라인이 12,700원 정도 되는데 12,700원 라인, 그러니까 12,500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한번 설정을 하시고요. 제가 한 3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가기 위해서는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지루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다음번에 반등 흐름이 나올 때 15,000원대 정도 단기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좀 지지 라인을 짧게 잡고 여기만 좀 지켜준다면 꾸준히 들고 가면서 수익을 더 키워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큰 수익 내신 분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죠. 게시판에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자아자 직망님 항상 시청만 하다가 처음 참여하신다고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언제든 웰컴입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요, 게시판에 오시면 또 따뜻하게 저뿐만 아니라 게시판 지기분들, 게시판에 늘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예요. 사람 사는 얘기 그리고 주식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분들, 식구분들 여기 많으니까요. 열려있는 문을 살짝 두드려만 주시면 됩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신청해 주신 분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이 계세요. 도곡동 멋짐남님. 항상 이 시간에 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조언도 좀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오늘 코롱 인더를 올려주셔서 좀 봐드릴게요. 69,1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0%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역시나 수익권이네요. 좋으시겠어요. 오늘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모두 다 수익권이어서 코롱 인더 현재는 한 5% 정도 오릅니다. 71,8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요. 최근의 흐름도 볼까요? 얼마 전이었죠. 지금 장대 양봉 나온 날 이 듀퐁과의 소송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었나요? 네, 어쨌든 4월달, 5월달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4월 초만 하더라도 5만 원이 안 됐었는데 많이 올라 있네요. 도곡동 멋진남님께서도 약간 수익권인데요. 어떻게 더 키워볼 수 있을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예. 네, 이 종목은 어때요? 예, 코롱인드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롱인드 같은 경우에는 듀퐁과의 특허 소송건이죠. 이 내용 때문에 한 6년 정도, 6년 전부터 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 소송 합의를 통해서 2,949억 정도를 지불하기로 하고. 동사가 이제 헤라크론을 판매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동사 쪽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2,950억, 약 3천 가까이의 듀퐁 쪽의 대금 지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롱인드가 지금 작년도에 1,688억 정도가 나왔고 올해 2,591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한 1년치 정도 영업이익 자체를 특허 합의를 통해서 준다 손 치더라도 향후에 이제 이 헤라크론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 자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는 지금 흐름에서 오히려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봤을 때 퍼가 약 한 41배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헤라크론 판매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재의 어떤 해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여겼던 주가 수준, 그러니까 한 7만 한 3천원대, 7만 한 4천원대 라인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코롱인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1년도에 주가가 한 12만원대 정도 갔었습니다. 갔었다가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현주가 수준 한 6만원 수준에서 지금 2011년도 말,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행보를 쳤거든요. 그 행보를 쳤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 5천억 정도 하면서 주가가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듀퐁과의 소송권, 요 부분이 이제 발목을 잡았습니다만, 뭐, 한 가지는 이미 이전에 해소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어떤 부담을 느꼈던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 수준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듀퐁과의 소송 합의건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양봉, 언저리 하단부, 한 6만, 지금 한 5천원 정도가 되겠죠. 예, 요 라인을 한 번쯤은 건들 수 있으나, 저는 지금 시장 흐름을 볼 때, 이 부분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장기적인 목표가를 보면서, 과연 이제 동사가 2,900억, 약 3천억 정도의, 듀퐁에 지급하고 합의를 한 헤라크론의 효과가 하반기, 그리고 적어도 내년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동사의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주가 수준은 적어도 한 9만 원 정도 목표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7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요 라인에서는 약간 기간 조정이나 순 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 69,000원인데요. 손절 가격대는 65,000원 제가 제시를 하고요. 단기 목표가 76,000원. 조금 단기보다 저는 중기로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중기로 보면은 9만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서 코롱인더는 보유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도곡동 멋진 남님께서 알려주신 이 코롱인더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KC텍 상당히 좀 수익이 커서 그런지 지금 게시판에 부러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번 코롱인더로도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종목 맛보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인 포트 진단 해볼 시간입니다. 레포트를 부탁해 오늘의 요리사 모셔야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사실은 이 전문가님 뵌지 기간으로 치면 오래됐는데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는 방송에서도 전문가님 많이 못 뵀던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종목 진단하는 게 너무 식상해갖고 이제 방송을 좀 그만뒀고 이번 주부터 배워야 산다 강의를 해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배워야 산다 강의를 하는데 아무튼 이번 배워야 산다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시간도 먹을거리 많이 주세요. 예. 저희 밥상 차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게시판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 부분이 시장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오늘 약간 좀 변화가 있잖아요. 뭐 중소형주, 특히나 화장품 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쉬어가고 굵직굵직한 이 산업재 소재 쪽, 화학 쪽, 조선 쪽, 뭐 이쪽이 강한데 단기적인 반짝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큰 틀은 변한 게 없어요. 이제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 4월 24일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4월 네. 24일 이후에 시장은 조정. 그 다음에 최근 2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등락이 이제 전체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33일선 그리고 이제 위로는 21선 그 사이에서 2100포인트 그다음에 2130포인트 내지 4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시장의 중심 흐름이 어떤 특별한 현물 주식이 중심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기 전에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팔고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저께는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올라갔고 오늘은 네. 또 이제 보면은 하락의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선물 쪽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즉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gat혀버리니까 웹도독 상황,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을 주도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에 따라서 시세의 흐름은 어떤 중심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이라든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설, 그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이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또 빠지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이 어떤 새로운 중심적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각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었지만은 지금은 고점이 막혀 들어가면서 제한적인 그 범위 내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오늘 이런데 산업 소재 쪽 무거운 종목 올라가더라도 게시판에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빠지는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앞서서 어떤 종목이었나? 이 화장품주가 오늘 대체로 뭐 4에서 7% 정도 하락하는데 이쪽은 어떤가요? 라고 좀 이야기를 궁금증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코스닥의 흐름도 약간 뒤풀이 파동,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이 일단 한 그 텀은 끝났다라고 봐요. 이제 한 텀은 끝났다라는 것이 사실 코스닥 쪽에 있는 개별적인 테마주들의 흐름이 올 1월 달부터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 관련주들도 그렇고 개별적인 테마 관련주들이 사실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종합주가에서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종목들의 흐름도 대부분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뒤풀이 파동, 즉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올라가면은 또 고점 경계 매물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코스닥의 개별주들의 경우에도 급등에 따른 어떤 그런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뭐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중요하고 또 많이 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또 반등시만 일단은 매도를 하는 관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려면 또 시장을 꾸준히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본 부분, 이 대형주의 반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세 상승으로 좀 돌아섰다, 시장의 대세가 바뀌었다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현재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궁금증 좀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 포트 진단 끝나고 약간 좀 시간이 남거나 하면은 제가 게시판에 있는 질문들 더 드려볼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어서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어요. 네, 오늘 좀 보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양쪽에 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느끼세요? 좀, 나도 좀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세요? 아니, 저는요. 네. 시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너무 오른 거 따라잡자니 그렇고, 그래서 좀 조정받은 거를 샀거든요. 네. 근데요, 그냥 조정받은 건 그렇게 안 가네요. 보통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요즘에 또 많이 가더라고요. 예, 오른 종목만 계속 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진짜 속상했어요. 투자를 언제부터 좀 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이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요, 지금 시청자님 속을 썩이는 포트폴리오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아프리카 TV요. 네. 아프리카 TV가 26,000원에 샀거든요. 네. 20%를 사고 또 산액 악기가 그렇게 조정을 받고 또 텔레비 보면은 거기 좋다고 그러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5,030원에 30%를 또 샀어요. 그럼 다 좋다고 샀는데 이렇게 안 가네요. 그리고 또 두 종목 더 있는 것 같아요. 마저 알려주세요. 아가방 컴퍼니 네. 그거 14,500원에 15%고 다우기술은 어제 샀는데요. 네. 19,700원에 10% 그렇게 샀어요. 다우기술은 어제 어떤 이유에서 사셨어요? 어제 아침에 저기서 여기 방송에서 좋다고 사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샀는데 어제 좀 오르더만 다 어제 또 그때 빠져버리더라고.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그렇게 빠지네요. 아이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권 이렇게 좀 절대 가격이, 그러니까 현재가가 조금 작은, 그리고 좀 가벼운 중소형주가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종목을 좀 선호하세요? 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적은 종목을 샀어요. 왜냐면 음. 돈 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자세하게 하나씩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쭉 보니까 손실이 뭐 한 종목이 크게 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종목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손실권에 놓여 있고 뭔가 모르게 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네. 어떤 밥상인가요? 제가 이토마토 방송 출연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안 좋은 소리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맨날 종목 매매를 할 때 보면은 고점에 따라가서 물려갖고서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맨날 나무라기만 하고 뭐라고 혼만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포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네. 남들이 먹다 남은 밥상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반이네요. 누구도 사실 남은 반찬 별로 먹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먹다 남은 밥상, 약간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종목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아프리카 TV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반찬인가요?
한숨부터 깊게 쉬시네요. 이걸 못해 놔야 되나요? 이 가운데쯤에다 놓고 싶은데 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사실 올 초부터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는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든지 그거 네.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시세가 작년 연말 이후부터 엄청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세가 오히려 좋은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시세는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시점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에 뭐 살이 통통하게 있는 시점이 아니라 다 살 발라 먹고 그다음에 뼈만 뼈에 남아 있는 살짝 이렇게 살짝 그거 있는.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네.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게서 아프리카 TV도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종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아프리카 TV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지금 분위기하고요. 회사 내용 어떤가요? 그러니까 회사 내용은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에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이제 컨텐츠가 여러 개로 이제 분화되면서 상당히 성장성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면에서도 아무래도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실적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기업이 좋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그 면 이전에 현재 그럼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느 수준의 주가 흐름에 들어갔느냐 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업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장 모멘텀이 현재 주가 흐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지금은 거품이 빠져 있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그야말로 새롭게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요리가 끝난 가운데에서 지금은 그야말로 좀 잔반 처리하는 국면이 아니냐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달려든다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차트를 쭉 보니까 작년에 한 200% 올랐다가 올해 웬만한 중소형주들이 다 막 100%, 200%간 종목도 많잖아요. 이 종목은 22%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올해 분위기 좀 안 좋은데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뭐 가격 전략은 저는 그러니까 오늘 뭐 대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최근 구간에서는 어떤 특정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보다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사야 되는데 이 종목들 일단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이고 현재 시점에서 뭐 흐름이 일단 고점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우리 투자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뭐냐면은 고점에서 22% 빠진 거를 생각을 해요. 저점에서 200% 올라온 걸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22% 빠졌지만은 그게 아직까지 저점을 형성하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뭐 증권사 쪽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 실적 좋은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빠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재반 이평선이 보시다시피 역배열로 완전히 갖춰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대체적으로 받는 가격을 한 22,000원 정도를 보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 지금 뭐 손절매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반등 시 매도에 치중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싸늘하게 식은 굴비는 이제 조금만 좀 떼어 먹고 이제 좀 버리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3위 갖기. 사실은 이 중국 소비 관련주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대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부진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 우리가 이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만들고 있는 제품이 피아노입니다. 그죠? 피아노고 뭐, 그리고 악기 관련 악기 관련 부분들을 이제 매출 주요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이 과연 어느 만큼 큰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삼위각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주식도 한번 최근 1년에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쫙 점검을 해보시면은 1,000원대부터 시작했던 종목이 5,000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무려 5배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시점이 언제냐면은 5,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1,000원대는 쳐다보지 않으시다가 굳이 5,000원대 매수를 하셨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토마토 방송 보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투자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 따라갔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명히 봐야 되고 기업의 어떤 실적, 기업의 내용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것과 더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3위각기 같은 경우에도 뭐 대주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5천 원 가격 부분 속에서 그 성장 모멘텀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매수가 들어갔고 거기서 물려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죠. 식탁에 좀 올려놔 주시죠, 3위각기. 3위각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3위각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요 이제 그 뭡니까 여기다가 두고 싶은데 요거 요 살이 통통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 옆에 이제 저기 뭡니까 뼈를 발라놓은 그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서 3위각기는 이렇게 놓고 싶습니다. 역시 또 먹다 남은 반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가격 전략도 좀 주시죠. 볼 거 없어요. 뭐 팔 때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위각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번 반등을 줬다.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제가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뭐 조선주 뭐 화학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사실 실전에서는 조선주 화학주 좀 막 팔고 왔어요. 팔고 왔는데 반등 줄 때 파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3위각기 같은 경우도 이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격 주기보다는요,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하루 이틀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때 매도를 하는 관점. 뭐 손절가는 뭐 지금 뭐 매입하신 가격대에서 한참 내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손절가는 의미가 없고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좀 정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세 번째 종목인데요. 웬만하면 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손실입니다. 식탁에 놔주시고요. 설명도 좀 함께 부탁드릴게요. 역시나 또 좀 맛있게 좀 요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것도 재료가 좋아야지 요리를 맛있게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실패 요인이 뭐냐면은 누구 얘기 듣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배워 산다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가방 컴퍼니도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던 종목이에요.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사실은 다 들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종목을 들어갔던 시점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배팅이 들어간 거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사실은 그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으면 빨리 자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중국과 관련된 그 테마주 쪽에서 이제 포함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가방 컴퍼니도 그동안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뭐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주식도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뭡니까 뒷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도 이 종목의 경우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한 차례 랠리 이후에 지금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동안의 성장 모멘텀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모멘텀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지금은 그 모멘텀에 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사실은 네.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의 경우도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좀 잔반에 속하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역시 투자 의견 매도시고요. 네, 매도입니다. 매도고 뭐 이 종목의 경우도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 종목이 이제 다른 종목들의 경우는 하락 추세를 완연히 그리고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는 경우에서 사실 그저께 같은 경우 한번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한번 중간중간에 코스닥에 또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아까 순환매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거예요. 다음 주 초반에. 그러면은 그때 매도를 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요? 반등 타이밍 잘 잡으셔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우기술은 어제 사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이 김치 쪽에다 놓을게요. 그래도 좀 먹다 남은 김치인가요? 아니면 뭐 신김치. 갓 담근 신김치. 네, 어떤가요,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우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자회사, 이제 그동안에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람인 HR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회사들이 사실 최근에 잘 나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증권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우기술의 경우에도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의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시나리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실적 시나리오가 사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기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새롭게 피어나는 어떤 그리고 새롭게 요리가 막 시작된 따끈따끈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양념을 팍팍 쳐갖고서 맛있게 익은 그런 김치가 아니라 조금 좀 철이 지난 작년 연말에 김장했던 그런 김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우선은 어제 사셔서 손실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오늘 뭐 이제 처음 방송 나와서 다 팔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뭐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요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어저께 사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 부근대에서 사시면서 이걸 더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차트의 흐름을 보시다시피 이것도 저점에서 한참 올라온 시점에서 더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단타 매매를 하려고 사신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도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시는데 매입가 부근 들어오면 거기서 파시고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의 경우는 손절가는 18,500원. 그러니까 최근에 33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일단 들고 계시는 가운데 매입하신 가격 근처에서 털고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18,500원 정도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현금이 생기겠죠? 이 부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럼 수정 레시피 제시를 해주시죠. 최근에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약간 보수적으로 봐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전에는 상승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의 경우가 사놓고 기다리면 사실은 웬만한 종목 사놔도 사실은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물려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레시피 중에 하나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먼저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 현금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만들어 주느냐?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박스권의 흐름이 일정 정도 탈피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반등시마다 물량을 좀 축소해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는 그런 그 관점이고요. 신규 종목은 일단은 먼저는 1번 종목은 뭐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현금이 먼저 첫 번째 매수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목의 경우에서도 지금은 그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종목별 흐름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나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석철 전문가와 살펴본 밥상 지금부터 수정 레시피 다시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네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가격 전략만 간략하게 볼게요. 아프리카TV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목표 반등치 22,000원이고요. 3일 갖기 역시 매도 의견.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팔자는 의견 아니고요. 반등이 좀 나올 때 팔아야 되니까 시세 잘 보고 계셔야겠네요. 그리고 다우기술 이 종목도 매도인데요. 매입가 부근 원금 회복하시면은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18,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이 종목들 좀 매도가 필요하고요.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좀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좀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더욱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손실 보고 계시는 좀 맛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이제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볼게요. 게시판에 내 종목은 언제 봐주나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포트에서도 좀 그렇지만 종목 사이즈가 작은 부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물론 내 포트에 담겨 있으신 분들도 이 가격 전략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카카오 살펴볼게요. 올려주신 분이 매수가가 10만
7,110원입니다. 26% 비중 핸드폰으로 보내주셨네요. 24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좀 하시고 약간 이제 수익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종목 진단은요.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카카오 약간 수익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예, 우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하는 부분으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번에 레이븐이라든지 뮤 오리진 같은 경우가 게임들이 상당히 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게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이제 플랫폼 비탑재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에 아무래도 좀 빈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카카오 게임 매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존 흥행작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기존 흥행작의 매출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 건 맞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10만 7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시고 이제 또 일정 부분 좀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좀 올려주고 계신데 이 가운데서 가장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기가레인도 궁금증을 좀 올려주셨어요. 현재는 10%대 급등인데 수익을 좀 내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지금 매수가가 9,750원.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손실권이시네요. 비중 30%. 핸드폰 번호 4377번 뒷자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손실을 보고 계실까요? 지금 주봉으로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좀 부진했군요. 계속 밀려나서. 그래서 오늘 급등해도 여전히 좀 손실권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반등을 하면서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기가레인은 원금 회복하면서 또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쌍바닥을 이루면서 이제 5월 6일이라든지 이제 5월 22일 이제 오늘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에 비해서 그 힘을 이제 좀 덜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한 2, 3% 정도의 충분한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가레인 같은 경우 9,750원에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9,7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좀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와 또 반대로 투신권이라든지 다른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에서는 뭐 강력하게 매도 구간은 아니지만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에 대기업과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공동개발 양산을 인증이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손절에 대한 구간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 종목 진단도 함께 해주세요. 예. 네, 기가레인 꾸준히 좀 보유하시면은 그래도 좀 원금 회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진단 함께 해봤고요. 심심타파로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항상 금요일은 설레죠. 그런데 오늘 이 금요일은 더욱더 설렙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오늘만 지나면은요, 조금 더 긴 특별한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2박 3일의 이 황금 같은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게다가 날씨도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나들이 꼭 가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결혼식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또 행사도, 이벤트도 많은 날들인데요. 아직 저처럼 계획 못 세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좀 힌트를 드릴게요.
해외 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은데요. 이 우리 정부, 이 국토교통부에서요, 2015년에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관이 수려한 곳들을 선정을 한 건데요. 대상 1곳, 그리고 최우수상 5곳을 선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몇몇 곳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상 받은 곳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사 많이 나와서 다들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진으로 좀 띄워주시죠.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야경이죠. 정말 예뻐요.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순천만의 야경입니다. 이 순천만, 여기는요 람사르 습지에 등록돼 있기도 하답니다. 상당히 좀 자연 상태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좀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야경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서 본 순천만의 상황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이테 그리듯이 동글동글하게 잘 이 경관을 꾸며놨다고 합니다. 순천이 약간 좀 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국내에도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많이 봤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좀 전해졌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러닝맨입니다. 러닝맨 여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도 이 회를 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나이테처럼 돼 있는 데를 그 멤버들이 서로 달려가면서 릴레이를 했던 곳이었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면서 또 이 대중에게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관, 상당히 좀 이번 주말에 가봐도 좋겠다 싶으신 곳들 게시판에도 올려주셔서 서로 정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곳 중에요. 한 곳 볼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통영에 동피랑마을이라고 벽화마을을 갔다 왔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왜 그 날개 문이 돼 있어서 중간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 돼 있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벽화마을이 상당히 좀 많대요. 근데 저는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비정 마을이라고 있대요. 이렇게 앞에 좀 써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곳이랍니다. 다음 사진으로 쭉쭉쭉 넘겨주시면은요, 이 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좀 벽화가 상당히 많고요. 마비정이라는 이름이 한 장군이 마을 앞산에 올라가서 다음 산을 바위를 향해서 화살을 쐈대요. 이 화살보다 말이 늦게 갈 경우에 이 말을 처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당연히 화살보다 느리죠. 그래서 말이 죽었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마을,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말과 관련된 벽화가 상당히 많대요. 이 말목자른 김유신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괴롭혔을까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마을, 그 밖에 사진들도 지금 쭉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벽화 몇 가지 좀 구경을 해볼까요? 네, 이런 사진도 있고 저런 사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보성에 녹차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등량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역에 가보면은 옛날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대요. 두 번째 사진은 이 등량역의 역장분도 이렇게 옛날에 교련복 같은 옷을 입고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는요, 풍금도 갖다 놓고요, 옛날 간판을 그대로 재현해놔서 또 그 옛날 추억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주말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 선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이 나들이 계획 저도 한 수 좀 덜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심심타파였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심타파 이어갔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등락역, 역사 안에 제주도 가도 옛날 추억역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나들이 굿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 제주도에도 이런 역들이 있군요. 마비정, 저기 우리 동네인데, 비영 여자님께서, 아, 그러세요? 마비정 마을 가보신 분들 많으세요. 지금 게시판 보이시죠? 마비정 마을 가보신 분들, 저는 사실 이름도 처음 들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녀님 왜 이렇게 시니컬하세요? 사진으로 볼 때가 가장 이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가보셔도 이쁠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글 올려주시는데 제가 또 본분을 잊으면 안 되죠?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휴대폰 뒷번호 0354번님께서 올려주신 LG화학, 오늘 좀 사이즈 큰 종목 잘 가니까 이 종목 볼게요.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빨간불 켜고 있는데 여전히 손실권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27만 원 부근 지나가네요. 이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정유 화학주 같은 경우가 오늘 국제유가 급등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일 같은 경우 정유주,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 화학, 하나케미칼 같은 석유 화학주들이 동반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면적인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도 변함이 없고, 다만 지금 눈여겨볼 점이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2015년도 1월 달부터 외국인의 그 보유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4월 달부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중이 10%라고 하셨고 3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도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어느 정도는 평단가를 좀 낮추신 전략을 취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외국인 그 매수로 인해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좋은 가격에 또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제가 빠르게 종목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원익 IPS 영화 보는 날림의 매수 종목입니다. 14,600원 매수, 비중 20%입니다. 현재가 부근인 거 보니까 오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양 대리님? 예,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주가 상승이 기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월 달부터 아주 기간 쪽에서 강하게 좀 매집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기관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간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풀어본다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어느 많은 부분들의 기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3거래일 전부터 외국인 쪽에서도 자금이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간의 이런 매수세라든지 3거래일 정도 이상의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14,600원에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가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내시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진단, 포트 진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들이 도우미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찾아주시면 제가 없습니다. 월요일 휴장이에요. 지금 주한파님께서는 월요일 개장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도 수익 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화요일에 뵐게요.